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덕딥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글을 바탕으로 이 덕딥이가 왜 요즘 주목받는지 그 핵심적인 장점 4가지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기술 소개를 넘어서서 어떤 실제적인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볼까요? 기존의 아주 크고 복잡한 빅데이터 인프라보다 훨씬 가볍고 또 설정이 쉽다. 이 점인데요. 네, 맞아요. 보통 하두비나 스파크 이런 걸로 데이터 레이크 만들고 분석하려면 설정할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클러스터 구성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여러 대 서버 엮어야 하고 분산 파일 시스템도 설정해야 하고 YR이나 메소스 같은 자원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네. 근데 덕디비는 이런 복잡한 인프라 구축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라이브러리처럼 가져다 쓰거나 단일 파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클러스터 관리 같은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AWS 어테나 같은 대안도 있지만 덕디비는 로컬 환경이나 클라우드 VM 같은 더 다양한 환경에서 훨씬 간편하게 분석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데이터베이스 쪽 얘기인데요. 포스트그레스QL이나 카산드라, AWS 레드시프트 같은 전통적인 RDBMS보다도 설정이 쉽다고요? PostgreSQL 설치하려면 서버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사용자 권한 설정하고 또 네트워크 설정도 봐야 하고요. 단계가 꽤 있죠. 네, 그렇죠. 익숙해도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죠. 근데 덕디비는 Embedded OLAP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핵심인데요. 임베디드 OLEP요. 네. Embedded라는 건 스쿼일렛처럼 별도 서버, 프로세스 없이 그냥 프로그램 코드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고요. OLAP는 온라인 분석 처리, 그러니까 복잡한 분석 쿼리에 특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서버 설치 없이 바로 분석 기능을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조합 덕분에 개발 환경이나 분석 환경에서 복잡한 설정 거의 없이 바로 강력한 SQL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작하는 허들이 아주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설정은 간편한데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세 번째 장점이 분석 작업에서 스코일렛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인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쿼일렛도 많이 쓰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스코일렛도 정말 훌륭한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주로 OLTP, 그러니까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에 강점이 있어요. 데이터 빨리 넣고 수정하고 지우고 이런 거요. 빠른 거래 처리 같은 거요. 그렇죠. 반면에 덕디비는 OLAP, 즉 대량의 데이터를 쭉 훑어서 집계하거나 통계내는 그런 분석 쿼리 성능에 완전히 집중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기술 덕분에 그렇게 빠른 건가요? 내부적으로 컬럼 기반 저장 방식이나 벡터화된 쿼리 실행 같은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도 효율적이고 CPU 연산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도 SQLA처럼 모바일 앱에 내장하거나 또 웹 어셈블리, 와즘 기술을 써서 웹 브라우저에서도 직접 돌릴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췄습니다. 와, 그럼 분석이 중요하다면 확실히 덕디비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분석 성능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유인데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거의 매일 쓰는 펜다스나 요즘 뜨는 폴라즈보다도 분석 작업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덕디비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펜다스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부 메모리에 올려놓고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네, 데이터 크면 메모리 부족 에러 자주 보죠. 맞습니다. 데이터가 커지면 메모리가 부족해지거나 속도가 확 느려지는 문제가 생기기 쉽죠. 폴라세는 이걸 개선하긴 했지만요. 근데 덕디비는 애초에 메모리 용량보다 큰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아웃 오브 코어 실행이라고 하는데요. 아웃 오브 코어 실행이요? 네, 메모리가 부족하면 디스크를 임시 저장소처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분석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아, 메모리에 다 안 올라가도 되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덕디비는 강력한 SQ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런 성능을 내니까 특히 한 컴퓨터에서 수 기가바이트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펜다스나 폴라스보다 더 빠르고 메모리도 훨씬 적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빠른 걸 넘어서 자원 효율성까지 갖췄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덕DB는 기존의 큰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RDBMS 설치 관리의 복잡성을 크게 줄여주고 분석 성능 면에서는 또 스컬라이트나 펜다스 같은 도구들보다 특정 상황에서 더 뛰어나다. 정말 독특한 위치에 있는 기술이네요. 그렇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간편함과 강력한 분석 성능, 이 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관련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또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기존 방식의 어떤 복잡성이나 성능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도 흥미로웠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덕DB가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의 강자들, 빅데이터 시스템, RDBMS, 스콜라이트, 펜다스과 비교되면서 여러 장점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네.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기술의 성능 개선 문제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분석 환경이나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더 큰 흐름을 반영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주 분산된 거대 시스템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로컬이나 단일 노드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 같은 거 말이죠. 기술의 성공 이면에 더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덕DB의 잠재력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